2011년 3월 12일 오전 8시 미국 메릴랜드주 베데스다에 있는 룰루레몬 매장 매니저인 레이첼은 그날도 매장 오픈을 하러 갔습니다. 룰루레몬은 요가 의류 브랜드인데 국내에서도 요가를 하시는 분들은 아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오픈을 하러 갔던 레이첼은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매장 문이 이미 열려 있던 거예요. 전날 직원이 문 잠그는 걸 깜빡했나 싶었죠.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매장 안으로 들어갔는데 매장 안이 이상했습니다. 넘어진 물건들도 있었고 옷들도 바닥에 막 흩어져 있던 거예요. 당황한 레이첼은 일단 매장 밖으로 나왔죠. 그날은 좀 평소와 달랐던 게 룰루레몬 매장 바로 옆이 애플스토어 매장이었는데요. 그날 마침 아이패드2가 출시될 예정이어서 이미 많은 사람들이 매장 앞에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대기하고 있던 남자 중에 라이언이라는 남자가 레이첼이 당황하면서 나오는 걸 보게 됐고 레이첼에게 다가왔죠. 레이첼이 라이언에게 혹시 대기한 지는 얼마나 됐냐고 물었는데 라이언은 한두 시간 전에 왔고 그 시간에는 룰루레몬 매장에 들어간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혹시 도난당한 게 있는지 같이 확인하자며 레이첼과 매장 안으로 들어갔어요. 매장 뒤쪽에 금전 등록기가 열려 있었고 금고 또한 모두 비어져 있었죠. 게다가 바닥에는 영수증 같은 것들이 잔뜩 흩어져 있었습니다. 마치 강도가 들었던 것 같았어요. 레이첼과 라이언은 뒤에 있는 방으로 들어갑니다. 방 안이 엉망이었어요. 유리도 깨져 있었고 물건들이 이리저리 바닥에 뒹굴고 있었죠. 게다가 피가 섞인 발자국까지 있었어요. 그래서 심각한 상황을 인지하고 레이첼은 경찰에 신고하기 위해 밖으로 나갔고 라이언은 혹시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있지는 않을까 싶어서 좀 더 안으로 들어갔죠. 아까 봤던 핏자국을 따라서 안으로 들어갔는데 끔찍한 상황을 마주하게 됩니다. 한 여자가 피 웅덩이에 엎드려 누워 있었고 목에 밧줄이 감겨져 있는 걸 봤어요. 충격을 받아 서둘러 나오려는데 어디선가 신음소리가 들렸죠. 그렇게 소리를 따라 직원 화장실로 들어갑니다. 바닥에 누워있는 다른 여자를 발견했죠. 피웅덩이는 아니었지만 그녀의 주위에도 피가 있었고 그녀의 손과 발은 모두 묶여있는 상태였어요. 배에도 상처들이 꽤 있어 보였는데 다행히 숨은 쉬고 있어서 얼른 레이첼에게 달려가 상황을 말했고 구급차를 부르라고 했습니다. What is the emergency? Two people in the back of my store. One person seems dead and the other person is breathing. The door was open this morning. I think one of my managers came in to open it. Someone tied her up. I need an ambulance right away. 누군가에게 심하게 공격을 받아 피 웅덩이에 누워 사망한 건 제이나 머레이였고 직원 화장실에 손과 발이 묶여 발견됐던 건 브리트니 노우드였습니다. 둘 다 룰루레몬 매장의 직원이었죠. 전날 밤 머레이와 브리트니는 매장에서 마감 근무를 하고 있었습니다. 퇴근 시간이 다가오자 머레이와 브리트니는 매장 보안 정책에 따라 서로의 가방을 확인했어요. 그때 브리트니의 가방에서 훔친 레깅스 한 켤레를 발견합니다. 당시에는 어떤 말이 오고 갔는지 알 수 없지만 그들은 오후 9시 45분에 매장을 떠났고 6분 후 머레이는 매장 매니저에게 전화를 걸어 레깅스에 대해 말했어요. 매니저는 아침에 처리하겠다고 했죠. 얼마 지나지 않아 브리트니는 머레이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실수로 지갑을 가게에 두고 왔어요. 교통카드가 지갑에 있어서 꼭 필요해요. 그렇게 오후 10시 5분 두 사람은 다시 매장에 들어왔어요. 매장 열쇠가 머레이에게 있었기 때문이죠. 잠시 후에 옆 매장에 있던 애플 매장 직원들이 소란스러운 소리를 듣게 됩니다. 애플 직원의 얘기에 따르면 한 여성이 이러지 마. 말로 하자. 왜 그러는 거야? 라고 하는 얘기를 들었고 그렇게 10분 정도 소란스러웠다고 합니다.
그러고는 같은 여성의 목소리로 제발 도와주세요. 라는 소리도 들었다고 했지만 그냥 드라마 소린가? 했다고 해요. 이 시간대에 애플 매장 CCTV를 보면 벽 가까이 가서 소리를 들어보다가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걸어가는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브리트니는 어두운 옷을 입고 스키 마스크를 쓴 두 남자가 매장에 들어와서 우리를 공격했고 성폭행까지 했다고 진술했어요. 처음에는 브리트니가 피해자인 줄 알았죠. 하지만 곧 증거가 그녀의 주장을 뒷받침하지 않는다는 걸 알게 됩니다. 머레이는 매장의 공구 상자에 있던 칼과 망치를 포함해서 최소 5가지의 무기로 무려 331개의 부상을 입고 목이 졸린 상태로 사망했는데 상대적으로 브리트니의 부상은 경미했어요. 머레이의 부상은 주로 자상이었지만 구타의 흔적도 보였죠. 머레이의 부검 결과 머리와 목에 집중적으로 공격을 당했고 방어운도 있었는데 목 뒤쪽에 찔린 공격이 머레이의 척수를 절단하고 뇌까지 관통하게 됩니다. 병리학자들은 머레이가 331번의 공격을 당할 때까지 의식이 있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그래도 척수가 절단되기 전까지는 흐릿하게 살아있었을 거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최소 5가지의 서로 다른 패턴을 발견했고 이건 5가지 정도의 다른 무기로 공격받았음을 의미하게 되죠. 재판에 참석한 법의학 전문가는 브리트니의 이마에 났던 상처가 피가 똑바로 흘러내렸다고 증언을 했는데 이건 브리트니가 화장실 바닥에 누워서 발견된 것과는 다르게 밤새도록 똑바로 서 있었던 거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매장에서 발견됐던 피 묻은 발자국은 2가지였는데요. 하나는 브리트니의 운동화 발자국이었고 하나는 남성용 사이즈의 운동화 발자국이었죠. 문제는 매장 내부에서만 이 피 묻은 발자국이 발견된 겁니다. 게다가 브리트니는 둘 다 성폭행을 당했다고 했는데요. 머레이도 그렇고 브리트니한테서도 성폭행의 흔적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검찰은 또한 재판에서 머레이와 브리트니의 혼합된 혈액이 머레이의 차에서 발견됐다고 보여줬고 브리트니에게 차를 옮겼는지 물었을 때 그녀는 인정을 했어요. 근데 그건 공격했던 남자들이 그렇게 하라고 시켰다고 했고 10분 후에도 돌아오지 않으면 죽이겠다고 협박했다고 하죠. 지금 들어보면 다 말도 안 되는 얘긴데요. 처음에 경찰도 브리트니의 말을 믿었던 건 실제로 그 시간대에 검은 옷을 입고 지나가던 2명의 남성이 CCTV에 찍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살인사건 이틀 후 잠복 근무를 시작했죠. 근데 같은 시간대에 똑같은 옷을 입고 똑같이 걸어가는 2 남자를 발견합니다. 2 남자에게 CCTV 캡처본을 보여줬고 누군지 아시겠냐 물어봤어요. 그걸 본 2 남자는 이거 저인데요? 라고 했죠. 알고 보니 이 2 남자는 룰루레몬 매장 근처 레스토랑에서 일하는 웨이터였고 같은 방향에 살아서 그냥 같이 다녔을 뿐이었어요. 그날 그 시간에 CCTV에 찍힌 건 그저 우연이었던 겁니다. 사건과는 전혀 관련 없음이 판명되었죠. Comes a point sometimes when we have to break down and get everything off our chest. You got to tell us what really happened. I'm telling you. Because I know what really happened. I told you what really happened. No, what you've done is you've concocted an incredible story that doesn't make any doggone sense. No. With the injuries that you have, they're self-inflicted. Yeah, they're self-inflicted. You did this to yourself. It's incredible that you want me or anyone to believe that you're lying like this overnight, haven't moved, okay? That's posed. Nobody in the world is going to believe this story. No one. He doesn't believe it. My boss doesn't believe it. When I tell your brother and your sister, they ain't gonna believe it. And your mother and your father, they're gonna say, bullshit. Can I go home? In a little bit, but how did it start? Come on, let's get this over with.
Come on, baby. Let's get this over with. Nah. I don't know if I can let you go. You just tell me right now. Did you do it? Okay, let me go for it. I'm not gonna let you go. But you need to tell me so I know how to talk to these guys. Because if you did, we have to get you a lawyer to defend you. And it's gonna be a media storm. You need to tell me right now if you did. I just don't want to talk about it here. 브리트니는 머레이를 잔인하게 살해하고 난 뒤 엄지를 은폐하려고 머레이 차에서 90분 동안 고민했어요. 그리고 다시 매장으로 돌아가 금전 등록기에 돈을 빼서 강도당한 것처럼 꾸몄고 자신의 이마에 스스로 상처를 냅니다. 이후 머레이의 바지를 찢어서 성폭행 당한 것처럼 꾸몄죠. 그런 다음 매장에 있던 남성용 신발을 신고 마치 남자가 돌아다닌 것처럼 피를 묻힌 발자국을 남겼어요. 마지막으로 자신의 손과 발을 끈으로 묶은 다음 화장실에 누워서 아침이 오길 기다렸습니다. 사건 조사 끝에 브리트니는 결국 1급 살인 혐의로 기소되었고 브리트니가 자신에게 약간의 희망이라도 달라며 가석방이 되도록 선고해달라고 했지만 판사는 브리트니가 다른 누군가에게 또 이런 일을 벌일 수 있는 일말의 기회조차 조금이라도 허락하지 않겠다며 2012년 1월 27일에 1급 살인 혐의로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선고했습니다. 몽고메리 카운티의 존 메카시 검사는 브리트니에 대해 그녀의 교활함과 거짓말하는 능력은 타의 추정을 불허한다고도 했고 브리트니의 전 친구였던 리나는 가장 친한 친구였다가 브리트니의 도벽 때문에 사이가 멀어졌다고 했어요. 게다가 룰루레몬에 입사하기 전 직장에서도 도벽 문제로 해고가 되었었고 룰루레몬 매장에서도 퇴근할 때 서로의 가방을 확인했던 이유가 브리트니가 물건을 훔치고 있다고 의심은 했지만 직접적인 증거가 없어서 해고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던 거죠. 그때 마침 머레이가 레깅스 훔친 걸 발견하게 된 겁니다. 머레이의 시신 상태는 굉장히 끔찍했고 결국 그녀의 가족들도 장례식에서 관을 열 수가 없었어요. 정말 안타까웠던 건 브리트니는 룰루레몬에 입사한 지 겨우 6주밖에 안 됐었고 머레이는 올해 만난 남자친구와 몇 달 뒤 학위를 마치고 태평양 북서부로 이주해서 결혼을 할 계획이었다는 겁니다. 게다가 일하는 동안에 둘 사이에 그 어떤 문제도 없었어요. 고작 레깅스 하나 때문에 이 비극적인 일이 벌어진 겁니다. 브리트니는 형제가 많은 집이기는 했지만 그래도 유복하게 자랐어요. 모든 것이 행복하고 편안했습니다.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대학 시절부터 도벽이 심해졌어요. 그 이후로 친구도 잃었고 직장도 잃었죠. 대체 왜 그렇게까지 잔인하게 살인을 했어야 했는지에 대한 의문은 풀리지 않았지만 이 사건을 찾아보면서 겉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였던 사람도 이렇게 잔인한 살인마가 될 수도 있구나를 알게 됐고 당시의 애플 매장 직원들을 욕할 수는 없지만 무관심이 이렇게 무서운 거구나를 또 한 번 느꼈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사건 들어보셨을 때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요즘 사회가 아무래도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타인에게 관심이 없으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관심받기를 원하잖아요. 저한테 긴급한 상황이 생겼는데 아무도 관심이 없으면 굉장히 무서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는 뭔가 의심스러운 상황이다 싶으면 조금 더 관심을 기울여 보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고요한 밤이었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낮과 밤은 고요한 날이었길 바랍니다.